안녕하세요. 장혜경의 노크토크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분들 안 계시나요? 대체적으로 야망이 크고 또 누구에게라도 지고는 못 사는 분들, 완벽주의자들이 화를 잘 냅니다. 또 성취지향적이고 일 중독자이신 분들, 늘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나 파트너, 가족, 누구라도 옆에서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컥 분노가 오르고 화가 납니다. 드라마를 보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장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왔던 이 감정 스트레스와 심장마비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진원, 강동호, 어재선 교수 연구팀이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것인데요. 3D 입체 분자 영상을 이용해서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대뇌의 편도체 활성도와 또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동맥 경화 염증 활성도 등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는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대뇌 감정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요. 반면에 증상이 완화될수록 이 활성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가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외에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물론이고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다시 이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면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낙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IMF 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퇴사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표를 안 쓰니까 아나운서인 저를 자료실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참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방송사에서 음악을 내보낼 때 뮤직뱅크에서 그냥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는 직접 자료실에서 CD를 구매해서 작곡가, 연주자, 곡명 등등을 일일이 워드로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목록으로 올려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는 거죠. 팝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으니까. 매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메인 뉴스 앵커를 하던 제가 이 자료실 구석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으려니까 참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참에 워드 연습이나 열심히 하자. 워드 연습하라고 회사에서 수천만 원씩 연봉도 주는데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마음을 달래고 또 자료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완전히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구석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료실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자료실에 얼마 있다가 다시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아나운서실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번에는 광고부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때도 그래,
난 앞으로 우리 회사 사장이 될 거야. 사장이 되려면 회사의 수입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광고 일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근육을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이 고난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면 자칫 지쳐서 포기하고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큰 힘이 되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노조 또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는 회사와 담합을 해서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과 남편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희망과 자신감, 안정감을 증가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신하는 남자들은 협심증 증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위궤양이나 12지 궤양 등 궤양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궤양, 고혈압, 알코올 중독 등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자, 이뿐만 아니라 집단적 지지도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과 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은 건강상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인종적 차별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직장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임신과 출산 기간에 오는 그 합병증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교수님 주변에 당신처럼 만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7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한결같이 욕심이 없고 남을 욕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신다는 것인데요. 네, 역시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건강과 안녕, 또 행복하게 장수하고자 한다면 김 교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